안녕하세요. HJ중공업 주주 여러분들,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에 오대리 인사드립니다. 자, 도대체 얘는 왜 그러는 거냐? 이 잡주가 또 시작이다. 라고 하시면서 진짜 화나신 분들 많으실 도대체 왜 하락을 못 멈추고 계속해서 밀려나고 있느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오대리가 계속 매수하라고 해서 매수하고 있는데 매수해도 되는 거 맞냐? 이게 걱정이 되실 건데, 오대리는 지금 의견은 여전히 매수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빨리라도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매수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어디까지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건지,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빨리입니다.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자리인 건지, 그리고 좀 중장기적인 흐름에서 어떤 움직임 보일 건지, 우리 단기적으로 좀 이벤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벤트들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시면 될지, 어떤 흐름을 보일지 오늘 영상에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장마감하고 올라온 공시부터 살펴보고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부산의 진주공항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선정이 되었다. 그리고 규모는 일단 687억 원. 어차피 건설 사업이기 때문에 매출 자체는 분할이 돼서 반영이 될 것이고 몇 년은 걸리겠죠. 뭐 소규모 사업이라서 이게 세개동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간은 좀 짧아질 수 있지만 일단은 건설 사업 하나 더 투수하는 데 성공을 했다. 이 부분은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본격적인 흐름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밀려나고 있느냐? 자, 이전 영상에서 지금 시장 흐름 왜 이러는 건지에 대해서는 약간 잡아드렸습니다. 도대체 지금 시장 밀리는 건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왜 도대체 버티지를 못하는 거냐? 연기금이 매수를 하다가 이제 멈춰버려서 멈춰버린 것은 아쉽긴 한데, 일단은 그래도 많이 매수를 했고 매도세로 전환 안 한 게 진짜 다행이긴 합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가 잡아드릴게요. 자, 일단은 최근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건데, 지금 흐름 누구 때문이다 라고 물어보면은 무조건 여러분 지금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탓하시면 됩니다. 나 탓할 사람이 없다. 오대리 탓하면 되냐? 오대리 잘못 아니에요, 여러분.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때문입니다. 지금 HJ중공업이 사실 이 자리 2만 원대 지지할 만했어요. 여기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잠깐은 버티려고 했죠. 하락하는 와중에도 멈추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밀려버린 건데 왜 여기까지 밀려나 버린 거냐? 일단은 문제가 뭐냐면요. 삼전하고 하이닉스가 다른 종목들 돈을 전부 다 끌어들여가면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올라갈 때는 지 둘만 올라가다가 내려갈 때는 모든 종목들 전부 다 멱살 잡고 내려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다 같이 밀려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다행인 점은 그 와중에, 다행은 아니죠. 일단 밀려나고 있으니까 기분 자체는 나쁩니다. 기분 자체는 나쁘지만 일단은 삼성과 하이닉스에 비하면, 저 고점에서부터 밀려나고 있는 삼성과 하이닉스에 비하면야 다른 종목들은 그래도 낙폭이 적다. 하지만 이미 다른 종목들은 저 고점 대비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랫동안 밀려나 있기 때문에 더 치명적이고 힘든 상황은 맞습니다. 지금 못 버티고 있어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상황 자체도 맞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연기금이 매수를 멈췄어요. 도대체 왜 멈췄느냐?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래도 버텨줬었던 120일 추세가 꺾였습니다. 꺾인 시점부터 연기금이 매수를 멈췄고요. 일단은 홀드했고, 오대리가 걱정인 점은 매수 멈춘 것까진 괜찮은데 매도세로 전환해버리면 어쩌지? 이걸 좀 우려를 했었는데, 다행히도 밀려난다고 해서 이제 120일 추세가 꺾였다라고 해서 매도 전환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프로그램 패턴 자체는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양봉 잡히면은 매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방향 자체는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빨리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매도하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는 막 전량 막 대량으로 매도하진 않고 진짜 조금, 진짜 살짝이죠. 여러분 그동안 매수한 거에 비하면은 진짜 조금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프로그램 자체는 움직이고 있기는 한데 일단은 120일이 꺾인 시점에서 매수 자체는 멈춰 있다. 그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급 흐름 자체가 조금 정체가 되어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래도 연기금 다음에 금융투자기관이 받아주고 있기는 하고 외국인도 매수를 이제 본격적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연기금이 멈춘 시점에서 다른 세력들이 받아주면서 그래도 매수가 잡혀 있다. 그래도 이 정도로 방어를 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특히 외국인이 지금 매수를 잡고 있느냐? 외국인이 지금 많은 종목들을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조선주들을 좀 매수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 흐름인데 그래도 이 자리를 기대를 하고 들어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냐면은 지금 여기까지 밀려나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이때부터 매수하고 있는 거죠. 이때부터 매수하고 있는 건데 이 상황 자체가 이 자리, 이 18,000원 아래 2만 원 무너뜨린 이 상황 자체가 그들도 예상하지 못한 자리라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회복 반등 나오게 되면은 그래도 빨리는 올라갈 수 있는 범위다. 그런 자리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관 중에서도 매수를 잡고 있는 게 금융투자 기관이에요. 보시면은 다른 기관들 매수한다라기보다는 좀 미묘하죠. 그냥 멈춰있는 상황인데 금융투자만 유독
매수를 하고 있다. 이거 무슨 뜻이죠? 단타 노린다라는 뜻입니다. 단타 노린다라는 것은 그래도 회복 반등 나오면 빨리라도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 그것을 기대하고 들어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HJ중공업도 다른 여타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일단 회복 반등, 매수세 한 번만 잡혀주기만 하면은 빨리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어디까지? 그래도 2만 원 선까지는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자리니까 일단은 지금 구간은 여러분 물론 대량 매집하시면서 그런데 물론 이전 구간에서 대량 매집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여력이 좀 모자르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매수하신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단타 노려본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좀 들어와 주셔도 되고 난 여전히 여력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해두셔라. 어차피 연기금이 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분명히 위쪽으로 갈 만한 모멘텀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럼 오케이, 알겠다. 마지막으로 믿어준다. 지금부터라도 매수 또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도대체 그러면 이 시장 상황의 반전이 언제쯤 일어나는 거냐? 도대체 언제까지 밀려나는 거냐? 언제 이 하락을 멈출 수 있는 거냐?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제 매수를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종목들, 많은 전문가분들, 많은 선생님들이 지금 매수해도 된다라고 하실 거예요. 지금 너무 밀려있기 때문에 도망가시기보다는 매수하시면서 어떻게든 평단가 조정하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다른 종목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이게 언제쯤 끝이 나느냐가 중요하죠. 알겠다. 매수하겠는데 도대체 언제 끝날 거라서 우리가 매수해도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하실 건데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진짜 머지 않았어요. 앞으로 큰 이벤트는 이제 한 3개가 나와 있는 상태인데 그 중 하나가 오늘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번 주 목요일 날 해소가 돼요. 그리고 금요일 날 놀고 1, 2, 3, 4 이날입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시장 상황이 급변할 수가 있어요. 이날이 23일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강조드렸었던 자리죠. 어떤 자리인지 이제부터 흐름을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무슨 일이 있느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오늘 발표가 됩니다. CPI라고 하는데요. CPI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예상치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예상치가 나와 있는데 그것에 비해 상회를 하느냐, 아니면은 하회를 하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기준금리 추이가 조금 바뀔 수 있어요. 기준금리 분위기 자체가 좀 바뀔 수가 있다. 만약 상회를 하면은 주가 밀릴 수 있습니다.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외국인이 기준금리가 지금은 동결인데 앞으로는 상향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만약 상회해버린다라고 하면은 내일 추가로 눌릴 수 있습니다. 그때 노리셔서 매수를 하셔라. 왜냐면 외국인이 매도세 전환하면서 매수를 밀려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추가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하회를 한다. 유지되거나 하회하면은 그들이 예상하는 수준으로 인플레이션이 반영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동결을 하거나 하향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하향 가능성보다는 지금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동결 가능성이 조금 더 커요. 그래서 동결세로 유지가 되면서 일단은 이게 발표가 됨으로써 변동성 한번 크게 가져가고 그리고 안정화가 될 것이다. 일단 이벤트 하나 소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목요일 날 이벤트 하나 더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 조금 더 큰 영향을 미치죠. 무엇이냐?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발표될 예정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은 상향의 가능성을 조금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상향을 하게 되면은 이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을 보셔야 돼요. 왜냐? 당장 반영되는 게 다르고 이 중장기적으로 끝에 도달을 했을 때 반영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조금 중장기적으로 봐주셔야 되는데 일단 상향 가능성이 높으니까 낮으면은 2.75 조금 더 과감하게 간다라고 하면 3.0까지 상향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갈 수가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금리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충격 한번 받아요. 충격 받으면 일단 주식시장은 금리가 올라가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당장은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채권 쪽으로 돈이 몰리기 때문에 은행이 당장 채권 쪽으로 돈을 몰아가기 때문에 은행과 증권사에서 채권 쪽으로 돈이 몰아가기 때문에 기관이 매도를 하면서 일단은 주가가 밀릴 수가 있어요. 금요일 날에도 그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건 금리랑 관련된 일이라서 금리가 일단 상향이 되면은 증권사랑 은행이 돈을 회수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이자를 높인다라는 거죠. 대출했던 거 신용 관련한 부분 전부 다 이자를 높이면서 돈을 회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원화 가치가 상승을 하겠죠. 원화 상승을 하게 되면은 환율이 하락을 합니다. 그죠? 오늘 1,400원대 후반대로 오데리가 11시쯤에 마지막으로 확인을 했었는데 이게 1,400원대 중반 조금 더 낮으면은 한 50 아래로까지 내려갈 수 있겠죠. 이건 좀 긍정적인 낙관적인 전망이긴 한데 이렇게 내려가 주게 되면은 일단 미국인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예상을 하고 원화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투자 가치를 느끼면서 원화를 매수를 해요. 외국인이 매수를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일단
비중을 좀 나눠 가겠죠. 원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거나 채권을 매수를 하거나 '남은 돈 뭐 할까?' 하다가 '주식 시장이 많이 밀려 있네.' 하면서 매수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원화 그대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를 좀 잡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번은 충격을 받은 다음에 살짝 눌려 있다가 올라갈 수 있는 상태예요. 그런 흐름을 좀 잡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23일 얘기를 해 봐야겠죠. 23일 날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을 하길래.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예정일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터질 겁니다. 매출은 잘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 오늘 그런 기사 접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컨센서스 하회. 하이닉스 실적 컨센서스 전망 하회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걸 무슨 뜻으로 봐주셔야 되냐면, 자, 하이닉스 차트입니다. 하이닉스 차트 보시면은 오늘이 아니라 일단 이번 주 들어서서 꺾였습니다. 20일 추세 꺾였어요. 이렇다라는 것은 일단은 하락세라는 뜻입니다. 아직 조정 아니고 하락세예요. 하락세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자, 그렇죠. 오대리가 이전부터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인생도 그렇고 연애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그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타이밍이 중요해요. 이것은 곧 흐름을 타는 게 중요하다라는 뜻인데, 지금 이미 단기 추세 하락세에 접어들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흐름을 탈 수가 없죠. 흐름을 바꿀 정도의 실적이 나오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 정도 나올 수 있다? 지금 못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오긴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한다라고 해도 23일 당일에는 양봉 찍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부터는 추가로 밀려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도대체 왜 이 시점에 밀리고 있을까? 하이닉스 실적 발표까지 남았는데 왜 밀리고 있을까? 그 이유를 아셔야 되는데, 어차피 외국인과 기관이 6월 접어들었을 때 ETF 상장했을 때 그 이후부터는 어차피 고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연이어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힘이 이미 빠져 있는 상태예요. 힘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개미가 이제 매수를 시작을 합니다. 개미의 매수세로 돈이 이제 다른 종목 돈까지 전부 다 회수를 하면서 들어가다 보니까 올라가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이제 버티지는 못하는 거죠. 왜냐? 지금 뒤늦게 이동한 개미들은 다른 종목으로 손실 보고 들어온 개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 올라갔을 때 살짝이라도 눌리면 더 안 버텨요. 금방 나갑니다. 그래서 그 버티는 힘이 약해지면서 쭉 이제 방향을 하방 쪽으로, 아래쪽으로 잡기 시작을 한 것이고, 그 와중에 외국인 기관 계속 매도해버리니까 버티지 못하고 계속해서 개미만 매수를 하면서 내려가고 있는 중인 거죠. 자, 그래서 일단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려면은 이 하이닉스의 기대치가 완전히 사라져야 돼요. 이벤트 소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언제다? 실적 발표일 23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날이 되면은 이제 더 이상 기대해 볼 만한 것들이 없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개미들이 본격적으로 그때부터는 매도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매도 전환을 하게 되면은 일단 당분간은 물렸죠. 물린 상태이기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바들바들 떨고 있다가 이제 다른 종목들 이제 증권사 리포트 하나 둘 나오고 있죠. 이 종목 잘 나간다, 이 종목 올라갈 거다 막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에서 손실을 보셨다 보니까 이제 다른 애들 빨리 올라갈 만한 종목들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 눌려있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네이버 카카오 눌려있죠. 그죠? 그리고 원전주 눌려있죠. 조선주도 눌려있지. 로봇주도 눌려있지. 모두가 눌려있습니다. 모두가 눌린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 들어갈까 하다가 모든 차트, 모든 종목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돈이 쓸려 들어올 수가 있어요. 쓸려 들어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회복 반등할 수 있는 상태긴 해요. 그래서 그 회복 반등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다?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2만 원 선까지는 회복 반등을 빨리 할 수가 있는 자리고, 원래 머물렀어야 했던 자리 아시죠? 23,000원은 지지해줬어야 됐어요. 지지해줬어야 되는데 지금 무너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23,000원 윗자리까지는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24,000원까지는 빨리 올라갈 수 있어요. 이 자리까지는 빨리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자리에 매수하셨다라고 하시면은 매도 포인트 자체를 24,000원 정도를 1차 포인트로 잡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노리신다. 물론 추가로 노리셔야죠. 여기까지는 회복이니까요. 반등 시작하면은 27,500원까지 윗다리까지 갑니다. 그래서 29,000원대까지 갔다가 이 구간 넘게 되면은 3만 원을 넘을 수가 있긴 한데 지금 너무 많이 밀려나 있거든요. 너무 과도하게 밀려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2분기 추세 타고 올라간다라고 해도 사실 조선 섹터로는 바로 돈이 몰려 들어오진 않을 거예요. 일단 처음으로 몰려 들어갈 때가 반도체, 그리고 전선주들, 하여튼 AI랑 관련된 곳들 이쪽으로 먼저 몰려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조선주로 바로 돈이 들어오지 않을 거라서 일단 당장은 오데리가 신고가 랠리 이어나간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2분기에는 조금 아쉽게도 그래요. 이게 여기까지 안 밀렸으면은 신고가 랠리 한번 살짝은 찍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무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2 분기 실적 발표할 때는 27,500원 상당 그리고 3만 원을 넘는다라고 하면은 좀 과감하게 수량을 정리를 해 보시죠. 그리고 다음에 다시 눌렸을 때 다시 눌릴 겁니다. 다시 눌리는 그 자리에서부터 준비를 해 나가죠. 그리고 중요한 거 올해 돌이켜 보면은 아마 이번 2 분기가 제일 힘드실 거예요. 이 6 월부터가 제일 험난한 겁니다. 제일 험난한 상황일 테니까 다음에 3 분기, 4 분기는 이 정도까지 밀려나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최대한 준비를 해 주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최대한 준비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변동성이 커질 이벤트가 너무 많이 산재를 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매수를 할지 그리고 빨리 털어낸다라고 해도 어느 지점에서 한번 매도를 할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나는 이번에 자리를 잡아도 또 애매한 자리에 잡아버리셨다.'라고 하시는 분들 다 굉장히 아쉽다. '오늘 매수했어야 되는데 또 망설이다가 놓쳐 버렸다.'라고 하시는 분들 앞으로는 좀 당분간만 최대한 저점에 매수하시고 그리고 일단 양봉이라도 한 번 나왔을 때 거래량이라도 한 번 움직여 줄 때는 한 번 매도하실 수 있도록 모대리가 장중에 같이 매수하자 그리고 장중에 같이 매도하자라고 좀 가이드라인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어떻게 이 가이드라인을 좀 받아보실 수가 있느냐?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눌러서 오대리의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위에 연락처 있습니다. 010-7775-8354번 이 연락처로 대은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지금 시장 변동성이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이때 거래량 터졌는데도 결국 아무것도 못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오늘도 매수할 만했었는데 무서워서 못했다 하시면은 앞으로는 매수할 타이밍에 오데리가 같이 매수하자라고 문자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매도할 타이밍에 같이 매도하자라고 문자 드릴 테니까 그 문자, 대응 문자 같이 받아보시고 같이 장중에 매매하셔가지고 HJ중공업 부디 조금만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오늘 당장 마주하고 있는 실시간 차트의 흐름과 단기적인 대응 가격은 오데리가 명확하게 얘기를 해서 전달을 드렸습니다. 주가가 밀리니까 초조하시겠지만 지금부터 딱 1분만 집중을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고 계신 하락 차트 속에서 진짜 바닥을 확실하게 잡아내려면은 캔들의 모양이 아니라 이면에 숨겨져 있는 돈의 흔적, 이 돈의 이 상승이 어디서부터 과거에 시작이 되었는지, 눌렸을 때 어디까지 눌릴 수 있는지 그 돈의 흔적과 거래량을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모데리가 급락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저점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예요. 바로 이 거래량과 노이즈를 싹 걷어내고 실제로 들어오고 나간 수급의 데이터의 무결성을 파악을 하기 때문이에요. 세력들은 개미를 털어내기 위해서라면은 단순히 지금처럼 차트만 뭉개는 게 아닙니다. 뭐 악재가 있다 하더라도 심각하게 부풀리고 종목을 흔들고 반대로 고점에서는 온통 불장이다. 당장 사라며 가머니설로 이제 개미들을 돈을 끌어들여서 이 고점에다가 묶어놔요. 사방을 공포와 환희로 이제 물들이면서 종목과 차트, 시장 분위기 전체를 흔들면서 그들은 저점에서 잡아가려고 하는 전형적인 판짝이다. 하지만 오데리가 고집을 하는 이 차트의 흐름, 거기에 더해서 거래량, 그리고 돈의 흔적, 이것들을 대입을 해보면요. 차트와 시장은 인위적으로 흘릴 수 있어도 이제 바닥권에서부터 터지고 있는 거래량, 실시간 거래량의 주체는 속일 수가 없어요.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이 의도적인 하락과 조정과 시장의 노이즈만 지나면은 이 종목은 이제부터 위로 무섭게 터져나갈 수가 있어요. 상승 추세가 이제 끝이 난 게 아니라 다음 폭발을 위해서 에너지를 미친 듯이 모으고 있는 과정 중인 거죠. 지금 보고 계신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려 24년 4월에 저점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1,300원대부터 올라가가지고 진짜 지지부진했죠. 1년 동안 거의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거와 다름없습니다. 그냥 고점 3,000원 한 번 찍고 다시 조정받아가지고 2,000원대로 그냥 700원 정도 올랐습니다. 주가 700원 올랐어요. 1년 동안. 근데 그 다음에 거래량 또 들어와 주니까 터져 올라가고 또 개미들은 고점에 묶이고 그들은 주가를 흔들 대로 흔들어가지고 최대한 바닥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쪽에서부터 다시 매집 잡아가 나가고 하지만 이렇게 긴 기간 동안에 에너지를 쌓는 데 성공을 하자 결국은 터져 나갔을 때 어디까지 올라가갔느냐 바로 직전 구간이 3,500원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고점을 3만 원까지 찍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결국 이 기간들에서 조금 상승을 하는 그 지점에 들어왔었던 거래량, 이후에 또 상승할 때 들어오는 거래량, 지금도 들어오고 있는 이 거래량,
따지고 보면은 기간에 따라서 절대적인 양을 비교를 했을 때 그다지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즉 이렇게 바닥에 눌려 있었던 그 2,000원 얘기 드렸었죠. 이케아 700원 올라갔었던 그 시기에도 거래량이 비슷하다. 그 많은 돈은 어디에 있었느냐? 이 긴 기간 동안 여기에 쌓아놨었던 거죠. 윗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긴 구간 동안 또 3,500원대에 이만큼 많은 거래량이 돈을 쌓아놨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쌓아놨던 돈이 터져나가니까 거래량이 이전과 달리 이전처럼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도 절대적인 양은 비슷한데도 결국은 여기 바닥에서 쌓아놨던 에너지가 전부 다 폭발을 해서 올라가니까 3만 원, 거의 10배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거래량을 체크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조정을 받고 내려가고 있는 그 자리 어디서 조정을 받고 있느냐. 급등을 하면서도 멈췄던 그 구간, 즉 돈의 흔적이 많이 머물러 있는 곳. 이곳에 또 개미들이 많이 물렸었겠죠. 그곳에서 멈춰 간다라는 거죠. 이렇듯이 우리 종목도 이 저점에서부터 에너지를 쌓고 그 에너지를 모아둔 다음에 정리를 하고 상승이 시작되면은 또 이전 저점을 뚫고 올라갈 수가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장중에 9시부터 시작을 해서 3시 30분까지 이 장중에 바빠 죽겠는데 여러분 실시간으로 분봉 거래량 어떻게 들어오고 있지? 수급 지금 주체는 도대체 누구지? 지금 기관이 받는 건가? 외국인이 받는 거야? 개미가 받는 거야? 뭐야? 이것을 분석을 하고 평단가 여기네. 공매도 여기서 때렸네. 그럼 여기서부터 못 올라가겠네. 이것을 실시간으로 혹가차기 번쩍거리고 있는데 계산하고 계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바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 무결성 원칙으로 팩트만 검증한 오데리의 데이터 하락장에 대해서 긴급 리포트를 오데리가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오늘 터진 거래량, 이 거래량이 무엇을 의미를 하는지, 이 차트가 멈춰 나갈 진짜 바닥, 그리고 반등 시 장기적인 목표가 왜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를 이 리포트의 한 권에 꽉 눌러 담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주식시장 패턴이라는 것은 여러분 비슷합니다. 결국은 섹터 흐름 쫓아가고 시장 흐름 쫓아가고 차트 흐름 쫓아가고 결국은 패턴은 비슷해지게 되어 있어요. 단기 급등을 하던 고점을 찍던 거래량이 터지고 나면은 필연적으로 조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종목들 너무나 많죠. 이 종목이 에너지를 다시 채울 때까지 우리가 지루하게 숨막히게 기다리실 필요가 없도록 오데리가 데이터팩 시스템에 포착한 지금 당장부터 시작을 해서 바닥에서 먼저 튀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몇 가지를 리포트에 같이 넣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우리의 최종 목표가, 그죠? 최종 목표 매도가 도대체 언제까지 끌고 나가도 되는 건지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이제 중장기 흐름을 다이렉트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결론부터 얘기 드린다라고 하면은 지금 절대로 기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하방 조정 구간을 기회로 삼아서 차분하게 평단가를 낮추시고 추가 매수를 하셔야만 하는 명확한 이유를 차트를 보면서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화면에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앞으로 흐름이랑 우리 목표로 해야 될 자리 왜 이런 건지 그런 건 전부 다 짚어드렸으니까 다른 얘기하고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할 건데 오데리가 지금 옆에 이전에 굉장히 잘 나갔었죠. 1분기 실적 발표할 때 제일 잘 나갔었던 섹터는 단연 전선주입니다. 전선주 종목에서도 그 와중에 진짜 잘 나갔었던 종목 대한강통신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진짜 고점부터 비교하면 당연히 우리 HJ중공업이 훨씬 고생했죠. 훨씬 고생하긴 했는데 문제가 되었던 6월부터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느냐. HJ중공업은 그래도 잘 버텼어요. 그죠? 대한강통신 내려가는 거에 비하면요. 그래도 잘 버텨줬습니다. 왜? 연기금이 계속해서 매수를 해줬으니까. 하지만 결국은 7월 달마저 밀리면서 내려가 있는 상황인데 그냥 딱 이 기간만 비교를 하면은 충분히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강통신 같은 경우는 6월에 찍었었던 고점 대비해가지고 지금 또 반타작 당한 거예요. 2만 원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저 지금 11,000원대까지 밀려나 있으니까 10,000원대까지도 밀려났죠. 그렇다라는 것은 반타작 당했다는 뜻입니다. 50% 까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HJ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안 당했다. 그래도 약간은 위쪽에서 버티고 있다. 왜? 연기금이 그 기간 동안 그래도 매수를 해줬으니까. 지금 이렇게 시장 상황이 각자 도생입니다. 어떤 세력이 어떻게 얼만큼 매수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버티는 종목이 있고 무너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각자 도생이 시장에서 무려 28일간 매수를 해줬던 연기금 덕분에
그래도 HJ중공업이 쪼끔만 7월 달에 물론 얻어 터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다른 종목에 비하면은 상황이 그래도 낫다. 그래도 나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추가로 밀려나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 매도를 하시는 것은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쉽기 때문에 차라리 무시를 하셔라. 지금은 차라리 눈 감으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단타라도 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매수를 하시세요. 자, 그래도 연기금이 이 진짜 바닥 구간에서 매수를 멈췄다라는 것은 그들의 평단가 지금 22,000원대다라는 뜻입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연기금도 어차피 수익은 챙겨보고 매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22,000 보단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물론 지금 시장 상황 굉장히 험난합니다. 변동성 키울 만한 이벤트들 여전히 산재해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결국 그것도 지금 마지막으로 붙들고 있는 삼성과 하이닉스 개미들 빠져나오기만 하면은 시장 상황 급변할 수 있습니다. 급변하기만 하면은 있어야 할 자리까진 빨리 올라갈 수 있을 테니까요. 우리 진짜 조금만 더 버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HJ중공업의 흐름 놓치지 않고 오대리와 함께 챙겨보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마지막으로 아래 알림 신청 눌러서 다음 영상까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 마음에 들었다, 아 정말 화가 나지만 어쩔 수가 없, 그래도 단타라도 노려보겠다 라고 생각이 드셨다면은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상승 기원이라고, 우리 진짜 너무 필요하죠. 상승 기원이라고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대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 알찬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의 오대리였습니다.